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2월 5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4일 종가와 비교해서 33.08포인트, 1.07% 오른 3,12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이거래일 만의 상승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65억 원, 1,864억 원으로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홀로 4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들어섰고요.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전날 대비 2.84포인트 오른 0.29%죠. 967.4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이거래일 만의 상승이에요. 개인이 홀로 129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 외국인 역시 각각 840억 원, 387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 코스닥의 경우에 이렇게 어제도 이 황금일선 돌파에 시도 실패했죠. 오늘도 역시 힘이 없었어요. 강하게 힘이 좀 실렸으면 이 황금일선을 돌파했을 건데 이게 돌파하지 못했고요. 지금 3, 4일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이 황금일선이 떨어져서 이제 5일선이 올라가게 되면 황금일선 돌파 안착과 함께 이렇게 강한 모습이 보일 건데 아직은 5일선과 황금일선 사이에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렇듯이 지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그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상승했다 떨어져서 생긴 산 같은 이렇게 언덕 위에 밑에 언덕 위에는 산입니다. 지수가 이걸 뚫어주고 이 자리를 새로운 흐른 지지선을 만들 때 더욱 강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아직 이 정도를 뚫으려면 강한 수급과 거래량, 거래 대금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쨌거나 다음 주에 20일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면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명절 밑에가 이렇게 조금 수급이 약한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 5일선을 잘 딛고 이렇게 드러나가고 있죠. 어제 이제 조금 떨어져서 걱정들 했지만 5일선을 잘 딛고 이렇게 황금일선까지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수급이 좋아서 조금 나은 편인데 코스닥도 어차피 코스피를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살아나면 코스닥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들어왔죠. 그 금융 투자에서 엄청 팔다가 드디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발목을 잡는 건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꾸준히 팔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개인이 올라섰고 투신도 조금 들어왔고요. 역시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돈을 좀 팔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하게 팔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거래대금, 매수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줘야 지수가 좀 많이 살아나고 이런 좋은 상황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수가 크게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할 확률이 있고요. 코스닥은 특히 좀 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번 영상에선 그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다루죠. 그 셀리버리하고 바이넥스. 셀리버리가 조정권에 자꾸 들어와서 지선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바이넥스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자리를 잘 안 찾겨놓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대응법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또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아무 곳에나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날 정석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그 아시아 이 업체 제약업체한테 이 신약 기술 개발 기술 결과를 통보한 이 셀리버리죠. 그 호재로 인해서 2월 3일 날 15%를 갔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야 될 자리는 어제 영상과 어제 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은 추세를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좀 가파르긴 해도 잘 유지하고 있고 단지 최초의 5개월선을 이탈했을 때, 즉 11년도 5개월선을 이탈했을 때가 조정권이 되죠. 그러면서 10개월선을 딱 딛고 돌아섰습니다. 최초의 5개월선을 깼을 때가 바로 첫 번째 조정권이 되는데 두 번째 지켜줘야 될 자리인 이 10개월선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20년도 9월달처럼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꼬리가 딱 전월에 훼손을 하지 않고 있죠. 차트는 항상 일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월봉을 보고 주봉의 추세를 확인하고 일봉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흐름부터 보는 거예요. 사실 제일 큰 흐름은 지수죠. 지수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월봉, 주봉, 일봉입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이 친구가 꼭 잘 지켜주는 자리가 있죠. 1월 29일 날 지켜줬고 그 다음 날도 꼬리가 딱 찍고 돌아나가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은 이 자리를 지키다 못해 15% 급등까지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살짝 밀리고 이제 5일선도 살짝 깨서 밀렸지만 아직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 자리가 안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빨갛게 거놓고 이 안으로 빠지지 않아야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돌아나갈 확률이 있고 하고 이제 5일선 이렇게 주식이 이날 상한가에서 툭 꺾이면서 5일 이동평균선 즉 5일 동안 이루어진 평균값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꺾였죠. 이걸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이제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날 2월 1일 날 이날도 꼬리가 끝에가 딱 여기죠. 못 들었고 자 2월 3일도 뚫는 치기 했지만 안착을 못했죠. 이 자리에 안착해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줄줄 흘렀는데 아직 오늘 같은 날 더 밀리지 않았고요. 또 이 십자 도전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다음 주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20일간의 이제 평균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21선이 다 따라 올라가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1선이 따라 올라가면 이 캔들들이 21선까지 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수 있어요. 이 박스권을 그려놓고 옆으로 가는 모습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때부터 20%라고 상한가 거의 한 82,000원에서 이제 21만원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오는 거죠.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는 건데 이 조정이 올 때 이 황금일선이 따라가면 이 저점하고 만나면서 이 황금일선을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지켜보고 이 21선인 황금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가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황금일선을 이탈한다거나 주봉에서 이렇게 상승을 막상 시작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최초의 5선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이라든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조정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형태만 없으면 이렇게 5주선을 잘 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번 주는 전월의 종가, 전주의 종가 이걸 훼손하지 않았다는 게 긍정적이고 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셀리버리 오늘 상황은 아직은 괜찮고 여기다 이 자리를 깼을 때 위험한 거니까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아직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볼게요. 오늘 핫했죠? 잠깐 9%, 9.48%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좋은 점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 황금일선 밑에서 이렇게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황금일선 위에를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올수록 좋아요. 물론 좀 답답하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오늘도 또 맞고 떨어졌으니까 언제 가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여기 그 5일선, 5일간의 평균 가격인 이 5일선이 가파르게 떨어진 게 아니고 지루하게 옆으로 꽤 오랫동안 간 구간이 있어요. 요 기간이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 즉 한 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어요. 따라서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소화하고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거래량이 착착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이거를 뚫으려고 시도했던 거래량이 2,200만 주에 못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장 오전에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이 주식을 강하게 뚫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건데 오늘 거래량도 역시 300만 주에 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변곡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어차피 그쪽 실사를 나간 부분도 있고 또 시장 회복설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나빠 보이진 않고 미래 가치도 좀 있어 보여요. 단지 월봉에서 좀 높다 보니까 경계감이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월봉에서 이렇게 15년도 8월 달에 형성된 이 변곡점을 강한 거래량으로 뚫었죠. 20년도 8월 달에 붙여놓고 9월 달에 뚫고 안착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이 친구는 괜찮고요. 그에 앞서서 아까 셀리버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최초의 5개월선을 깨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벌써 조정을 지금 4달째 받고 있죠. 이거 꽤 지루하기도 한데 이렇게 1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돌아나갈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5개월선까지 회복해줬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주봉에서 최초의 오주선의 그 깨지는 확증은 이 주식 하락의 확증이 돼야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은 오주선을 회복해줬어요. 따라서 다음 주에 오주선 위에서만 출발해 준다면 다시 한번 주봉의 변곡점 이 자리가 얼마냐면 31,000원대예요. 아, 이 31,000원대 아주 지겨워요. 이 11월부터 계속 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이걸 못 들었는데 결국은 1월 29일도 이걸 못 듣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근처에서 다시 뚫어주면 그 다음 전고점인 바로 39,000원, 4만원, 34,000원. 즉 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매물대 변곡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면 여기가 됩니다. 이게 언제 형성된 거냐면 20년도 9월 4일 에 형성된 건데 여기에 좀 매물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원체 바이넥스가 핫하고 좋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죠.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있죠. 그 여기까지만 가도 오늘의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근데 괜찮은 수익률인데 아직은 못 가고 있고 다음 주에 이렇게 21선 딛고 차근차근 착착 올라가 주면 좋은 모습이 예상되는 바이넥스입니다. 유 회장님께서 이 CMO에 대한 투자 피력이 엄청 좋아요. 실적으로 공장도 많이 증설하고 있고 이쪽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상당히 그런 모습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라 괜찮습니다. 잠깐 재물을 보면 이 바이넥스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없는데 저런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면 시비 반응하게 되고 좀 불안하긴 한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 현금 유보율이 1000%, 부채 비율이 20% 굉장히 낮죠. 빚 없이 거의 자기 자본 가고 있고 또 하나 영업이익이 올해 4분기 되게 좋은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바이넥스를 분할로 계속 사놓은 입장이라 이 주식이 얼른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셀리버리와 바이넥스에 대해서 오늘의 현 위치 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